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시누이와 며느리 사이로서 뭔가 의견이 안 맞고 보태 내놓고 서로 세력 싸움을 하고 그게 밖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야 너 정치 왜 이따구로 해. 이들은 누굴 위해서 있을까요? 김정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와이프고 하나는 여동생이잖아요. 이 둘이가 싸운다? 저는 지금 북한 떠나온 지 한 17년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러나 저쪽하고 암암 얘기 연계도 가지고 듣기도 하고 여기 오신 분도 있긴 한데요. 보면 제가 있을 때 김여정, 김정은, 김정철에 대한 존재 자체는 그렇게 북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러나 다만 아시다시피 우리처럼 이렇게 북송교포들, 일본에서 살다 간 사람들은 고용이라는 존재가 북송교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들었어요. 그리고 또 고용이의 친척이 또 일본에 살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인과관계로 인해서 김정철, 김정은, 그다음에 김여정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거기 자제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들이 겉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김일성이는 자기 아들 김정일이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외도질을 해서 이렇게 애를 셋이나 낳은 걸 용납을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존재인가 보다, 숨어 사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만 알고 있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흐름으로 보면은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부터 고용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평양 어머니, 선군 어머니 이러면서 그때 저도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96년도인가 아무튼 그께서 김정일이가 선군 정치를 선포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막바지에 이를 때 선군 정치를 펼치면서 동시에 나타난 것이 선군의 어머니, 평양 어머니에서 고용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다음 또 쭉 흘러가면서 김정은, 김정철, 뭐 이게 김여정이 조금씩 부각이 됐는데 제가 2008년에 탈북을 할 때는 김정은보다도 김정철이가 부각됐었어요. 올 때 벌써 그때 당시 김정철은 장남이잖아요. 중앙당 선전선도부에서 일한다. 뭐 이런 소문이 나고 뭐 어떤 그 당 간부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안에 김정철에 대한 무슨 개별적인 그런 구호가 걸려 있었다라든가.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건 몰랐어요. 그냥 김정철이가 뒤를 잇나 보다 했는데 여기 2008년도 와서 2009년도부터 어찌 된 일인지 보니까 발걸음이라는 노래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이가 쭉 올라오기 시작해. 김정철이가 없어지고 이런 존재감밖에 몰랐어요. 나머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한다 뭐이다. 다만 알고 있었던 거는 김정은이가 김정철이 말고 김정은이가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아버지가 데니스 로드맨을 미국에서 초청에다가 김정은이 앞에서 농구 시합을 시켰다더라. 뭐 이런 정도밖에 몰랐죠. 김종일 시대까지만 해도 지방 사람들은 특히나 더 했죠. 그 자제분이 누구고 자식이 누구고 전혀 몰라요. 일단 북한에서는 그 자체가 금기 시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가계라고 하거든요. 네, 한자말로 집가자에다가 계열할 때 개자 써서 가계라고 하는데 가계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의 로얄 패밀리고 가계라고 해요. 가계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평양에 갔다 와서 들었는데 평양의 친척이 우리 장군님 아들이 누구누구더래 뭐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로얄 패밀리에 대한 내용은 누구도 몰라요. 또 얘기 못하게 하니까. 근데 우린 북송교포들은 좀 특수하니까 듣고도 밖에 옮기질 않죠. 다만 김정일이의 현재 와이프가 고영이인데 그게 북송교포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은 처지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고영이가 막 부각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노동당의 내적 방침이라고 해서 북한 땅에서 제1교포라는 말을 없애라고 해서 우리 같은 일본에서 건너온 북송교포들한테도 간부 등용을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는 야 고영이 만세, 고영이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2009년도 김정철에 대한 것도 간부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단계별이란 게 그 체제 자체가 약간 피라미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소수지만 위에서 지도계층, 지배계층이 쭉 흘러와서 주민들이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점점 소문이 퍼져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간부들은 사전에 알죠. 후계자 공약이 시작됐구나라든가 이거 언제쯤 또 주민들한테 알려지겠구나. 간부들은 사전에 알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여정, 김정철, 김정은은 아시다시피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길을 못 폈어요. 길을 못 펴나면 이 밝은 태양 아래 못 나타났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반대를 했으니까 존재 자체를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산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속 요리사를 했던 후지모토 겐지의 조선화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왜 원산이냐? 거기 경치가 좋아서 원산이냐? 북한의 특각이라고 하는 김씨를 위한 별장은 여기
적이 많아요. 근데 원산에 쓴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듣기로는 김여정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철이는 그 당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어깨를 못 펴고 거기서 숨어 살아야 했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원래 부인이 자식이라는 게 딸내미 둘이잖아요. 김설성, 김춘성. 그 두 딸은 김일성이가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김일성이를 그 현상한 기록 영화 같은데 예전에도 김설성에 나타나요. 김정일이도 마지막에 죽을 때 당시 2009년도인가 그때 죽을 직전에 광복거리라고 해서 평양의 그 한쪽에다가 김정일 시대 광복거리라는 그런 도시가 형성됐는데 그게 지금도 있죠. 광복 상업 중심이라고 해서 쇼핑센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마지막 김정은의 현재 지도라고 할 때 그때 김설성이가 옆에서 같이 다녀요. 수행을 해서. 그게 마지막 사진이 됐잖아요. 저는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협조를 하면 협조를 했지 그러니까 이 두 올케와 시누이가 되나 아무튼 그런 관계잖아요. 이들은 누굴 위해서 있을까요? 김정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와이프고 하나는 여동생이잖아요. 이 둘이가 싸운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글쎄 가정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거기도 가정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을 테니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데서 시누이가 잔소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건 있지만 그게 밖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야 너 정치 왜 이따구로 해 뭐 이거는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뭐 또 더 정확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갈등은 없어요. 이설주는 뭐 남편이 김정은이고 그러니까 김여정의 남편도 역시 어찌 보면은 김정은을 서포터하는 진영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철저하게 바치고 있다. 그리고 이설주의 오빠인지 남동생도 역시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김정은이를 바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시누이와 며느리 사이로서 뭔가 의견이 안 맞고 티격태격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겉에 내놓고 서로 세력 싸움을 하고 그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거인 거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안 했던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했어요. 김성애라고 해서 결국 그 김정일이가 결국 그 자기 계모를 쳤잖아요. 김성애는 바로 그 김평일이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김평일이나 김용일인가 하는 김정일이하고 배가 다른 동생이란 말이죠. 근데 엄마를 쳤어요 실제로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자기 부인을 내세웠댔단 말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체제상 주민들한테 세뇌 교육을 할 때는 3대 장군이라고 해서 그 김성애라는 계모가 아니고 김정숙이라고 하는 친엄마를 내세웠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안 했지만 할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를 내셨는데 특징은 김일성이 때는 그 계모가 김성애라는 여성이 여성동맹의 최고 장자리에 있었거든요. 간부 자리에. 근데 있었는데 그게 권력을 줬더니 이상해지는 거예요. 모든 간부의 와이프들을 계모 김성애라는 여자가 다 귀합을 시켰다 할까요?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게 반란의 그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얘가 그런 걸 없앴는데 김정은이도 이거 똑같은 거죠. 나는 이젠 일국의 대통령이다, 뭐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도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봐라, 뭐 이런 식인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단순하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젊으니까. 그리고 이설주 자체도 주민들이 몰랐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특징적으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걸요. 애기 엄마도 2013년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설주는 어떠냐 하니까 아시다시피 운하수인지 모란봉인지 해서 노래를 부르던 애예요. 일반 그냥 가수였던 거잖아요.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원스님의 와이프라고 나타나니까 쟤 뭐야? 이렇게 됐대요. 놀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패션을 따라하기도 하고 이설주가 하는 머리 모양이라든가 그거 따라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역사를 둘러볼 때 김일성에 대한 이미지는 북한 주민들한테 골수에 박혔어요. 영웅이고 가장 세뇌 교육이 잘 돼가지고 주민들이 김일성을 정말 신처럼 이렇게 따르고 막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의 대가 바뀌어가지고 실직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난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수령님 살아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대놓고 김정일을 욕을 못하니까 수령님 살아계실 때는 식량 배급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뒷소리가 막 흉흉흉흉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김정일이 그거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흐르다가 김정은이가 나타났어요. 다시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그 김정은 원수님께서 하니까 우리 수령님 생각이 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죠.